반갑습니다. 3D 시각화 작업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주차 V-ray 재질 사용이고요. 과제 중심 수업으로 30분 강의하고 120분 수행 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ray 머티리얼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기존의 재질 사용법도 익혀두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2기가 조금 안 되는 내용들을 배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어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재질을 일단 기본 재질을 설정을 하면 제네릭 재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재질에 나오는 디퓨즈란 용어가 있는데요. 디퓨즈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컬러, 재질의 컬러나 질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컵이 있으면 이런 컵에서 사용되는 뭐 도기 재질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 반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 여기에 면의 질감이 어떤지 등등이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이런 뭐 산타 모양의 어떤 그림이 지금 도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디퓨즈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퓨즈 컬러는 백색,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아래에 있는 리플렉션 이라는 부분 있죠. 리플렉션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반사 부분 있죠. 반사. 이렇게 반사되는 것들이 흰색으로 반사될 건지 다른 색으로 반사될 건지 무늬로 반사될 건지 등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리프렉션은 지금은 이제 여기는 리프렉션이 제로죠. 그러니까 굴절이나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 같은 것들, 투명 컵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 컵이 어떻게 굴절돼서, 예를 들어 물 같은 거요. 그래서 물 같은 것들이 어떻게 굴절이 돼서 다르게 보이는지. 그래서 리플렉션이란 말과 리플렉션이 달라요. 그래서 발음이 리플렉션이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은 굴절, 그 다음에 리플렉션은 반사,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 자체적으로 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페서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투명도, 그 뭐 포토샵 같은 데서 레이어를 얼마나 투명하게 할지 그런 거 결정하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에미턴스. 그래서 요거는 자체적으로 발광이 되는 거고요. 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는 투명도,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 그 설명을 했고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퓨즈는 컬러다, 리플렉션은 반사다, 리프렉션은 굴절이다, 오페서티는 투명도다, 그 다음에 에미턴스는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스케치업을 한번 넘어가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스케치업 먼저 구동하시면 인테리어 밀리미터 선택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은 여기다가 하트 표시 찍어 놓으시면 요거가 제일 앞에 떠요. 그래서 인테리어 밀리미터. 네, 스케치업 구동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간을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먼저 렉탱글로 R 버튼 누르신 다음에 클릭해서 9000에 12000 해서 조금 깊은 공간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3500 공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프셋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150,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안쪽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 지점이 지금 현재 12000이니까요. 그죠? 11850 이렇게 하면은 딱 벽 두께가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렉탱글로 적당하게 아래에서 한 1m 정도 올라간 상태로 라인 하나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다시 가서 여기서 6000, 그 다음에 렉탱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크기를 1800 정도로 해볼까요? 그죠? 6000, 1800
그래서 이렇게 창을 하나 냈고요.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푸시 앤 풀로 했습니다. 됐나요? 구멍이 났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재질하는 거니까 그 장면은 대략 만들고 가볼까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번 했고요. 기본적인 우리 스케치업의 재질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할 줄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아스팔트 같은 것들 혹은 스모크 애그러게이트, 그 다음에 폴리시드 콘크리트, 그래서 콘크리트, 반사 콘크리트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좀 흰색 느낌 나는 노출 콘크리트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선장제로 이런 재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V-Ray 에셋 에디터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에셋 에디터로 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시작하시면 에셋 에디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머티리얼, 라이트, 텍스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조그만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많이 쓰게 될 화면이고요. 일단 우리가 씬에서 사용되는 머티리얼이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폴리시드 콘크리트 뉴 요거 선택돼서 사용됐으니까 여기 들어와 있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크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지금 한 명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용된 재질들이에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뭐 천장에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들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건드렸고 재질만 넣었어요. 렌더링 한번 걸어보자고요. 잘 보이죠, 그죠? 뭐 재질도 뭐 그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케치업에서 제공되는 기본 재질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외에 V-Ray에서 제공하는 재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시작하시면 기본적으로 재질을 만들 때 크리에이트 이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해서 머티리얼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조명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엘리먼트 등등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접어두시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 그러니까 V-Ray에서 제공되는 재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벽돌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벽돌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밑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여기 조금 올려 볼게요. 화면을 넓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해보시면은 브릭스, 칼 페인트, 그러니까 차 페인트죠. 그 다음에 세라믹이죠. 도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그 다음에 다이어그라매틱. 그 다음에 에미시브. 이게 이제 조명이죠. 그 다음에 패브릭이니까 천이고요. 그 다음 폼. 그 다음에 글래스 유리죠.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가죽, 액체. 그 다음에 금속, 종이, 플라스틱, 스톤, 돌, 타일.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월 페인트, 벽면에 칠한 페인트겠죠. 그 다음에 우드, 나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기본 재질을 한번 써보자고요. 기본 재질을 쓰는데 브릭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쓰고 싶어요. 근데 어떤 벽돌이 있을까요? 선택을 한번 해서요. 요걸 쓰고 싶다. 그러면 요 놈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한 라이브러리가 여기 들어왔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 들어와 있는 것들이 여기에 프리뷰로 지금 볼 수 있죠. 살짝 반사가 있는 그런 이제 벽돌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벽돌을 이제 여기다가 적용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잠깐 오른쪽으로 던져 놓고요. 클릭, 그 다음에 쉬프트 눌러서 또 클릭, 그 다음에 쉬프트 눌러서 또 클릭, 이렇게 해서 3개 벽을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마우스 Apply to Selection, 그러니까 선택한 영역에다가 적용시켜주기 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걸어서 볼까요? 예, 다르게 들어간 거 맞죠? 자, 끄고요. 다시 확대를 해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햇볕이 없어서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렌더링을 다시 걸어서 볼게요.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전부 다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Bricks Painted Apply to Selection. 다시 렌더링.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좀 노란 감이 있어요, 그죠? 다시 붉은색 벽돌을 한번 더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Bricks Simple Apply to Selection 한 다음에 다시 렌더링 걸어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적용이 된 걸 알 수 있고요. 그쵸? 벽돌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자고요. 그래서 Play, Stop, 다시 렌더링. 그래서 사이즈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체적으로 좀 작은 감이 있어요, 그죠? 작은 감이 있으니까 요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 재질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죠? 재질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가면 머티리얼 창이 있어요. 머티리얼 창에서 스포이드로 이걸 땁니다. 따면 여기 가면 에디트가 있죠. 그래서 요 기본적인 재질 한계가 254mm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작은 감이 있으니까 나는 500으로 하고 싶어요.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렌더링을 다시 걸어보면 조금 더 커졌죠. 그죠? 더 크게 나는 1m로 하고 싶어요. 하면 스탑을 하고 렌더링을 걸면 재질이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그죠? 재질의 올록볼록함이 지금 보이시죠? 재질이. 그죠? 그래서 이 재질을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에 여기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그러니까 요 그 벽돌이 시작되는 지점에 지금 줄눈이 딱 바닥에 붙어 있어서 딱 좋아요. 좋아서 뭐 더 이상 건드릴 건 없는데, 이제 이 줄눈의 시작점이 잘 안 맞을 때 되게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여기 마우스 오른쪽 그 특별한 재질, 원하는 재질을 선택을 하신 후 마우스 오른쪽 해서 텍스처, 그 다음에 포지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 재질의 포지션과 크기를 고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지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게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시작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질감의 방향을 돌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질감의 방향을 돌려주면 여기서 렌더링을 걸면 얘가 지금 벽돌이 이렇게 누웠죠. 한쪽으로. 그래서 이런 재밌는 표현들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얘를 원래대로 그대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돌려놓고 다시 렌더링 걸어서 보고요. 이제 똑바로 됐죠? 그다음 얘를 다시 이렇게 줄여서 사이즈를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 한 단위 재질의 크기가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요거를 크기를 이렇게 키워주시면 재질이 커졌다가, 그쵸? 이렇게 커졌죠. 그 다음에 요걸 줄였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재질 넣는 건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브릭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천장면에 조금 뭐 좀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볼까요? 타일인데 천장에 쓰면 좀 어색하려나? 유리 한번 만들어 보죠. 그죠? 우리 여기 지금 현재는 유리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를 먼저 하나, 얘는 잠깐 꺼둘게요. 유리를 먼저 하나 만든 다음에 렉탱글로 여기서 하나, 중간점에서, 그죠? 미드 포인트를 잡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맞추고 싶은데 잘 안되죠, 그죠? 그럴 때는 저기 커서키 XYZ 키 눌러주시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니까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두께가 없는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두께를 만들어주는 걸 선호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재질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조금 안 좋은데 일단은
그대로 갑시다. 나중에 그룹핑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한 다음에 두께는 유리니까 뭐 저기 2cm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1cm나 2cm. 그래서 복층 유리라고 치고, 그래서 20mm, 20 엔터.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이 덩어리 하나, 두 개, 두 개를 선택했더니 쫙 더블 클릭했더니 원하는 대로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V-Ray 에셋 에디터를 열고요. 여기다가 글래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코티드 블랙, 뭐 약간 푸른기 혹은 녹색기가 도는 유리를 한번 넣어 볼까요? 해서 이쪽으로 던져서 집어 넣었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Apply to Selection 해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뒤쪽에 어떤 개체가 있어야 뭐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박스 하나만 일단은 만들어 봅시다. 됐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뷰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고요. 이게 지금 자꾸 뷰 포인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 좀 번거롭죠. 그래서 씬을 가지고 하나를 넣어 봅시다. 씬도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원하는 씬을 하나를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그 다음에 렌더 바로 봅니다. 그래서 유리가 저쪽에 너머에 보이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햇볕이 지금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고 뭐 특별히 문제 없죠. 벽돌 부분이 지금 천장까지 다 가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 조금 다른 거. 월 페인트 천장에 뭐 이렇게 그죠? 벽지나 그 다음에 월페이퍼 등을 칠했다고 칩시다. 여기 보시면 월페이퍼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있는 거 색이 좀 촌스럽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하나, 오늘은 이제 있는 재질을 사용하는 거니까 해서 꽃무늬 벽지를 한번 넣어 봅시다. 그래서 꽃무늬 벽지를 천장에다가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V 버튼으로 넣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Apply to Selection 넣고요. 그 다음에 바닥 재질은 물로 바닥을 한번 해볼까요? 우유? 자, 좋네요. 그래서 바닥에 우유를 깔아 놓는 게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렌더링. 그래서 지금 막 우유 바닥인데 이게 반사가 돼갖고 뭐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그 강의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재질 사용 한번 해서 넣어 봤고요. 원래 있던 재질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없는 재질을 하나 기본적으로 이제 뭐 벽지인데 그냥 벽에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페인트만 칠해서 넣었다 라는 가정이라면 여기 머티리얼 가신 다음에, 그죠? 크리에이트 머티리얼, 그죠? 뭐 어디 갔냐? 머티리얼로 해서 기본적인 여기 머티리얼을 클릭하신 다음에 제네릭 있죠. 요게 기본 재질이에요. 그래서 기본 재질을 하나 던진 다음에 여기다가 디퓨즈 컬러, 그래서 나는 녹색 물건을 공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하면은 녹색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뭐 지정할 개체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박스로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그룹별로 이제 그룹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막 같이 떡이 져가지고 싫죠. 그래서 전부 다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그룹으로 한 덩어리로 만들게요. G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재질을 적용해 봤고, 일단 박스를 만들어서 그 재질별 좀 차이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3번 클릭한 다음에 무브 버튼으로 클릭하고 가는데 컨트롤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하나를 할게요. 그 다음에 X3 해서 이렇게 4개의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V-Ray 가셔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머티리얼에서 크리에이트 머티리얼, 그 다음에 제네릭 머티리얼, 이게 기본 머티리얼이에요. 그래서 요 놈을 하나를 던져요. 던진 다음에 현재
여기 뭐 재질이 뭐가 많은데 싹 다 지금 지우고요. 깨끗하게 다시 합시다. 그래서 다시 제네릭으로 여기다 이렇게 던졌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개체고요. 요놈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제 해서 제네릭 1, 2, 3 이렇게 4개 재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놈은 요거 3번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Apply to Selection 지정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아무것도 안 건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녀석은 지금 색이 너무 회색이니까 조금 뭐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녹색 계열로 살짝 계속 오케이 줬고요. 다음 두 번째 녀석은 또 똑같이 녹색을 하고 싶으니까 얘는 싹 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래서 apply duplicate 그래서 똑같은 녹색인데 이번에는 리플렉션을 이렇게 내려 볼게요. 그래서 반사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리플렉션, 그죠? 리플렉션까지 줄게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리플렉션에 다 있는 데다가, 그죠? 다 있는 데다가 오페서티, 투명도까지 줘볼게요. 그래서 요놈들을 첫 번째 녀석, 그러니까 두 번째 녀석은 1번 Apply to Selection,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pply to Selection. 이렇게 한 다음에 렌더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조금 확대를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녀석은 그냥 일반적인 재질의 페인트만 칠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그죠? 이 지금 글로스니스를 잘못 건드렸네요, 그죠?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리플렉션, 그 다음에 리프렉션 둘 다 켜준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스탑을 누르고 다시 렌더링 걸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녀석은 반사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반사 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글로스니스는 끝까지 올려서 조금 반짝반짝하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도 마찬가지요. 이 녀석도 굴절이 있으니까 뭐 물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포그 컬러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우유처럼 이걸 이제 안개가 껴 있는 거, 뭔가 껴 있는 거 있죠.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서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재질별로 어떤 차이에 따라서, 그죠? 결과물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첫 번째가 리플렉션은 없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리플렉션도 있고, 리플렉션도 있고요. 그냥 글로스니스는 올려야 되고요. 그죠? 리플렉션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면 이 차이점이 일반 페인트만 뿌려놓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박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 그 페인트에다가 광택이 있는, 그죠? 광택이 있는 페인트를 뿌린 것처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약간의 그 투명도가 있고 물이 이렇게 뭐 박스처럼 나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유리 덩어리 같은 것들을 놓으면 이렇게 굴절이 있는 상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제 어떤 유리 덩어리 같은 게 있는 느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굴절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유리를 거쳐서 지나가는 것들은 난반사가 일어난 것들이 그대로 다 묘사가 됩니다. 반면에 투명도는 순수하게 투명하게 만드는 것들이고요. 예를 들면 뭐 욕실 같은데 그
우윳빛 유리라든지 그런 거 사용하실 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플렉션은 굴절이고요. 오페서티는 단순하게 투명도를 고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점 이용하면 되고, 사실은 계산이 좀 느리더라도 사실적인 표현을 하려면은 요 세 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오페서티가 훨씬 빠를 거예요. 난 반사, 난 굴절 같은 것들을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재질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를 이렇게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수행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뷰 포인트에서 전체적인 전경을 알 수 있는 거 렌더링 하나 걸으시고요. 이렇게 보기 좋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면이 있는 이 다섯 면짜리 렌더링 하나 걸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를 좀 하셔가지고 재질에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와 있는 그런 컷이 있죠. 그래서 다시 렌더링 걸어서 재질에 지금 올록볼록함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올록볼록함이 보일 수 있는 렌더링 컷을 두 컷 정도 이렇게 걸으셔가지고 총 3컷 또는 뭐 3컷 이상 이렇게 거시면 돼요. 업로드 하실 때는 학번 이름 1.jpg, 학번 이름 2.jpg, 학번 이름 3.jpg 이렇게, 혹은 png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굳이 압축하지 마시고 그냥 개별 파일 3개, 4개를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압축을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도 rzip, EGG 파일은 사용하지 마세요. 그 기본적으로 파일을 전송할 때는 rzip 쓰시면 안 됩니다. 국제 표준인 ZIP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재질, 그 다음에 Vray 설치하면 지워지는 재질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배포하겠다고 했던 그 내용들은 여기 이제 우리 LMS 로그인 하시면 시각화 작업 자기 해당하는 수업에 가신 다음에 거기에 열린 게시판 가시면 3번에 3주차 Vray 머티리얼 참고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사용 방법 여기다가 다 친절하게 적어 놨는데 그래도 설명 다시 한번 더 해드릴게요. 요 클릭하시면 이제 학교에 있는 그 우리 학과 서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은 교내에서 연결하면 굉장히 빠른데요. 지금 이제 뭐 그 외부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조금 속도가 느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 접속은 돼요. 그래서 접속을 하시면 GIP, ZIP로 압축을 해 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저 나왔죠? 그래서 요거 버튼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가 시작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제가 미리 다운받은 것들을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해서 1.6기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7zip 뭐 등등 사용하시면 돼요. 해서 압축 풀기 혹은 윈도우 기본 압축 풀기 하셔가지고 압축 풀기를 하면 이게 압축이 쫙 풀려요. 그래서 이제 압축을 풀면 여기에 디렉토리가 하나 더 나오고요. 해서 재질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요 재질별로 앞에 001, 002가 붙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이랑 헷갈리지 않고 구별이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압축 다 풀린 거 확인했고요. 전부 다 선택해서 컨트롤 C 또는 복사하기 눌러서 그죠?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Vray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 그 다음에 chaos group, Vray, Vray for SketchUp, 그 다음에 extension, 그 다음에 library, material 가시면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Vray에 설치가 이미 되어 있었던 파일이에요. 요 놈을 컨트롤 V로 이렇게 해서 관리자 권한 하겠냐고 하면 OK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은 아까 작업하던 것들 한번 켜서 보자고요. 스케치업은 나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한 것들은 다 저장해 놓으세요. 학기 말에 제출하라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스케치업이 구동이 되면 역시 인테리어 밀리미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카피가 다 된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Vray Asset 그 다음 우리가
작업하는 작업창,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 그래서 머티리얼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까 없었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개 우드 플로어만 하나 해보자면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파일 다시 열어야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바탕화면에 아까 저장했던 거 열고요. 여기다가 에셋 에디터 켜고, 그죠? 뭐가 있나요? 아까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해서 집어넣고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으로 Apply to Selection 해서 렌더링을 걸어보면 좀 색이 어둡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Apply to Selection 해서 다시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렇게 해서 재질이 바뀌어서 들어간 거 알 수 있고요. 확대를 조금 더 해서 스탑, 다시 렌더링 하면은 지금 이제 마룻바닥의 질감과 오돌도돌함 같은 것들이 다 표현된 게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렌더링 타임이 조금씩 이제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재질들이 제대로 들어간 것들을 그 렌더링 타임, 그 다음에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법까지 해서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작업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해 놔야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수행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 수행 내용에서 기본적으로 6 곱하기 1200의 공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창문 같은 거 재질 한번 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벽체, 그 다음에 바닥체,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몇 가지 샘플들 만들거나 가구를 디자인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컷 하나, 그 다음에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질감, 올록볼록한 것들이 제대로 들어간 거 알 수 있는 컷 하나, 2개, 이렇게 해서 컷 3개를 올리시면은 오늘 수행이 끝납니다. 그래서 120분 시간을 드릴 거니까요. 그 안에 요걸 작업할 수 있게 해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나중에 해야지 하고 천천히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계속 루즈하게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 강의 듣자마자 바로 120분 딱 투자하셔가지고 강의를 끝내서 마무리 지어버리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시험 보더라도 그때도 시간 내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작업하는 것들은 조금 더 훈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강의 V-Ray 재질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빠이빠이. And I've been chillin', watching the ocean with you. Baby, up with a slow motion crew. And we up in our cloudlands when people change, but not us. And we just chillin', kicking it, kissed by the sun. Could be soaked to the skin.